여러분, 데스스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어마어마한 무기? 사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건요, 은하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설계자 공학 프로젝트였어요. 오늘 이 데스스타 설계 뒤에 숨겨진 진짜 재밌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겉으로만 보면 데스스타는 정말 완벽하죠. 완벽한 구. 기하학적으로 더할 나위 없는 형체잖아요? 이걸 딱 보면 그냥 압도당하는 거죠. 와, 정말 경이롭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아름다움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말이죠. 과연 이게 좋은 설계였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이렇게 위협적이고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어쩌면 처음부터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위협. 도대체 제국은 왜 수많은 형태 중에 하필 완벽한 구를 선택했을까요? 그 속셈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타킨 총독의 말을 들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목표는 뭐다? 심리전. 그냥 무서운 무기가 아니라 보는 순간 적들이 그냥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야 했던 거예요. 순수한 공포, 그 자체가 되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국설계위원회가 고른 게 바로 이 완벽한 구였던 겁니다. 왜냐고요? 구라는 형태가 주는 상징성 때문이죠. 완벽한 대칭, 끝없는 힘, 다른 어떤 모양보다도 더 위협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죠. 바로 첫 번째, 공학적인 난관, 이른바 감자 행성 문제입니다. 거대한 구를 만드는 게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는 행성들은 엄청나게 크고 무거워서 자기 자신의 중력으로 동그랗게 뭉쳐지잖아요. 근데 데스스타는 물론 크긴 하지만 행성금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만으로는 동그란 모양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력이 한참 부족했던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중력이 약하면 행성도 감자처럼 울퉁불퉁해져요. 중력이 아주 강해야 비로소 완벽한 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데스스타가 가진 중력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 자연적으로는 절대 저런 완벽한 구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과학 용어로는 유체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은 됐고 쉽게 말해서 자기 중력으로 스스로를 둥글게 뭉개버릴 만큼 강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데스스타는 여기에 도달하기엔 너무너무 작았다는 거죠. 결론은 감자가 되지 않으려면 인공적으로, 억지로 이 구 모양을 만들어내고 유지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 억지로 만든 거대한 구 안에 사람들을 채워 넣어야 하잖아요? 이게 또 어떤 골 때리는 상황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제목부터 재밌습니다. 우주에 떠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라니. 이게 진짜 재밌는 비유인데요. 크기랑 거기 사는 사람들 수를 따져보니까 데스스타가 뭐랑 비슷하냐면 바로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 주랑 거의 똑같았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우주에 웨스트 버지니아가 통째로 떠다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인구는 웨스트 버지니아급인데 그걸 데스스타 전체 부피에 쫙 펼쳐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고작 0.03명이 나옵니다. 이건 거의 텅 비었다고 봐야죠. 복도를 걸어가도 사람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을 거예요. 엄청나게 광활하고 또 엄청나게 썰렁한 느낌이었겠죠?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감이 안 오신다고요? 자, 이 표를 보세요. 꽉 찬 엘리베이터나 타임스 스퀘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뉴욕시랑 비교해도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죠. 0.03명이라니. 이건 뭐랄까 데이터로 뼈 때리는 유머 같네요. 정말 텅텅 비어 있었군요. 자, 지금까지는 텅 비어 있는 문제 정도였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거대한 구를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지옥도가 펼쳐졌을지 그 곡선의 폭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물론 제국이 바보는 아니었어요. 구를 선택한 데에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효율성이죠. 같은 부피를 감쌀 때 구가 표면적이 가장 작거든요. 네모난 상자 모양보다 재료를 24%나 아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 스케일의 공사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하지만 그 효율성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습니다. 이론은 완벽했지만 현실은 그야말로 악몽이었죠. 왜냐고요? 이 곡선이 거의 평면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요. 1m짜리 판을 만든다고 쳐요. 그럼 이 판이 얼마나 휘어야 할까요? 직선에서 벗어나는 각도가 고작 60분의 1도. 상상이 되세요? 눈으로는 이게 휜 건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런 판을 수십억, 수백억 개를 만들어서 오차 없이 붙여야 했던 겁니다. 와, 건설 현장 분위기 장난 아니었겠네요. 자,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설계상의 결정들, 완벽한 구, 재료 효율성, 거대한 내부 공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 유명한 약점, 바로 그 배출구로 이어졌는지, 그 필연적인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설계에 의한 결함이었죠. 자, 인과관계의 사슬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째, 제국은 돈을 아끼라고 구를 선택했어요. 둘째, 구는 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가장 작아요. 셋째, 데스스타의 슈퍼레이저랑 내부 시스템은 어마어마한 열을 뿜어냅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표면적은 좁아 터졌는데 안에서는 열이 미친 듯이 나요. 그럼 이 열을 어딘가로는 빼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전용 열 배출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기막힌 반전이 나옵니다. 나중에 제국 설계자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죠. 이 환풍구는 우주정거장에 열을 배출하는 자기 기능을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하하, 맞는 말이잖아요. 순수하게 공학적으로만 보면 데스스타를 터트린 그 배출구는 자기 할 일을 정말 완벽하게 해낸 겁니다. 너무 완벽하게 해서 문제였죠.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그 유명한 데스스타의 약점, 이게 정말 그냥 결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했던 수많은 타협안 중 하나였을까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다스베이더의 이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저건 달이 아니야. 정말 역사상 최고의 광고 카피 아닌가요? 결국 이 모든 설계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데스스타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러니까 보는 이들에게 순수한 경외와 공포를 안겨준다는 그 목적만큼은 완벽하게 달성했던 겁니다.